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하늘 흐린 가운데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 2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 9도 예상되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기온은 비슷하겠지만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 5에서 20mm이고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한층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버려지는 커피박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원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들어보고요. 소상공인을 돕는 2025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의 성과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강원 영서 남부권 소식 차례로 만나보는 통신원 코너. 오늘은 횡성군 통신원 연결해 보도록 하죠. 11월 26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의 농업 예산이 줄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엄윤순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은 국가관리병해충 방재단의 예산이 5억 4천여만 원으로 올해보다 2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과수화상병과 돌발병해충 등 국가가 관리하는 병해충에 대해 효율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강원도의 돌발 병해충 피해 면적은 18제곱킬로미터로 집계됐습니다. 원주시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안에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추진단 등 관련 부서를 방문해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업무 추진 동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을 위해 내년 11월까지 지역별 전략산업과 낙후도 등을 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이달 28일까지 군용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 가운데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횡성군은 대상자 가운데 90명을 선발해 다음 달 10일 강릉 소량수목원 숲체험 등에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커피 소비가 늘면서 덩달아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커피를 내린 뒤에 남는 찌꺼기, 바로 커피박인데요. 이 커피박을 활용해서 장애인 직업훈련과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오미희 성인지원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에 진행 중인 커피 두숨 사업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커피 두숨은 장애인분들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카페에서 버려지는 커피박을 재활용하는 환경과 직업훈련 결합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만들 때 15g 정도의 원두가 사용되는데 추출을 99.8%가 커피박으로 남고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발생하는 커피박의 양이 50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폐기물로 버려지면서 처리 비용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유발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커피박을 그냥 버리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되살리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장애인분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환경보호와 장애인 직무개발 및 일자리 마련을 동시에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매일같이 마시는 그 커피를 추출할 때 90여 %가 찌꺼기인 커피박으로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아주 많은 양일 것 같은데 이 커피 두숨이라는 이름이 참 인상적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네, 저희 커피 두숨은 커피박에 두 번째 숨을 불어넣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쓰이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쓰임을 갖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작은 자원도 좀 소중히 바라보고 새롭게 활용해보자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환생을 시켜주는 거네요. 네. 네, 이 커피박 결국 찌꺼기를 다시 활용한다는 점이 참신하고 독특한데 그럼 구체적으로 커피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제품으로 다시 탄생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커피박은 이제 지역 카페에서 커피박을 수거해 와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입자를 고르게 채로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SA2라는 천연 채소 추출물과 물을 배합해서 반죽을 하고 그리고 커피 트레인이라는 이제 커피 점토를 내리는 기계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가루를 넣어서 점토를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점토를 활용해 키링이나 냉장고 자석, 연필, 화분, 그림판 등 생활 쓰임에 맞게 성형하고 그리고 건조와 채색 과정을 거쳐 재활용품으로 재탄생합니다. 그래서 화학 성분 없이 100% 천연 제작 방식이라 아이들 환경교육이나 그리고 체험에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안전성은 검증이 됐다는 말씀이시고 이제 반죽을 해서 성형을 시켜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재탄생되는 것 같은데 이런 제품들을 훈련생분들이 직접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이 직업훈련 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사업에 또 참여한 분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알려주시죠. 네, 현재 복지관에서는 6명의 참여자분들이 지구지킴이로 주 3회 제작 과정 전반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커피박 재활용의 반죽, 선형, 건조, 그리고 포장 등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며 완성된 결과물이 지역사회에 캠페인이나 나눔으로 전달되는 순간 큰 성취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사실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 사회복지사들도 커피박 재활용 제품 제작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낯설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참여자분들이 함께 자료도 찾아보시고 또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라고 제안도 해주시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서로에게 성장과 배움의 시간이 되었고 그 자체가 좀 큰 의미였습니다. 그렇군요. 지구 지킴이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인데요. 또 앞서 커피박을 지역 카페에서 수거해 쓴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원주 지역의 약 4곳에서 6곳의 카페에서 커피박 기증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카페는 사용 후에 남은 커피박을 제공하고 저희는 이를 친환경 점토 등 제품으로 만들어 다시 지역사회 나눔으로 돌려드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자원이 함께 움직이는 협력 기반의 ESG 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주민 대상 무료 나눔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첫 행사는 어제 이미 진행이 됐고 내일도 이어진다고요. 자,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지 또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행사에는 원주 지역 어린이집과 그리고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 등 총 30개 기관이 참여해 주셨고 각 기관에 4kg의 커피박 점토와 키링 제작 키트를 구성해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서는 커피박이 점토로 재탄생하는 제작 과정을 소개하고 기간별 전달식 및 기념사진 촬영 그리고 훈련생들이 직접 키링 제작 과정을 시연하면서 참여자분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또한 선생님들께서 기관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 환경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직접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실 수도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고 현장에 오신 참여자분들은 커피박 재활용품 제품들을 좀 보시고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구나. 아이들과 환경교육을 좀 더 다양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다라는 반응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제품들을 살펴보시며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올해 이 행사 모집은 이미 마감되어서 추가 신청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키링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요즘 학생들, 어린 학생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서로 선물하고 가방에 하나씩 달고 다니는데요. 네, 게다가 이런 제품이 화학 성분 없이 만든 친환경 점토라서 교육이나 체험용으로도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행사 외에도 커피박 키트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앞으로도 커피도심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의 직무 개발과 직업 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고요. 이번 나눔 행사에 그치지 않고 커피박 점토를 활용한 장애인식 개선형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그리고 정기적인 캠페인 활동, 그리고 지역과 함께하는 ESG 연계 활동 등으로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훈련생들과 함께 만든 작품들을 모아서 업사이클링 작품 전시회도 좀 준비하면서 지역사회가 함께 보고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예정이고요. 커피도숨이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환경실천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예,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든든해지는데요. 자, 이번 사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번 사업은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웨스트 프로젝트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원받아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웨스트 프로젝트의 W는 원주, 그리고 E는 환경, S는 사회, T는 실천 추진단을 의미하는데요. 지역 시민과 기관이 함께 환경 문제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공단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총 4곳의 지역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이 웨스트 사업은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버려지는 자원을 줄이고 다시 활용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이 함께 환경 변화에 동참하고 ESG 실천을 이어간다는 점에 더욱 뜻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커피도숨 사업과 관련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간략하게 청해 듣겠습니다. 네, 커피도숨 사업은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드는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가장 따뜻한 변화라고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커피박 점토를 이제 키링으로 제작을 할 때 고리 부분을 캔꼭지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과 이 겨울철이다 보니 캔 소비가 줄어들어서 캔꼭지를 모으기 어려움이 있어 캔꼭지 모으기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판기 종이컵 한 컵 가득 캔꼭지를 모아오시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커피박 점토 200g과 커피박 열쇠고리를 교환해 드릴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환경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커피도숨의 여정을 따뜻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있을 무료 나눔 행사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오미희 성인지원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제 원주에서는 강원 지역의 한 해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열렸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의 배경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사람들의 소비가 줄고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소비 패턴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깊어졌는데요.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폐업 위기에 놓였거나 어려움을 처한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이들의 재도전과 재창업 그리고 경영 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부 사업이 바로 이번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인데요. 강원도 역시 고령화와 관광 비수기, 인구 감소 같은 지역의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의 변화와 재도약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올해 이 사업의
위해서 강원도는 90여 명의 소상공인을 선정해서 1년 동안 전문 멘토와 매칭하고 멘토링과 교육 또 사업비 지원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이룬 변화를 나누는 성과 공유회가 어제 원주 호텔 인터블고에서 열린 건데요. 이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권영남 회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희망미션 패키지 사업은 소상공인의 재도전과 회복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컨설팅, 멘토링 등 밀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현장의 땀과 노력이 어우러져 매출 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 토대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실제로 이 사업에 참여한 분들이 어떤 도움을 받았을지 궁금한데 강원 지역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요? 네, 어제 현장에는 옷가게부터 요식업, 정육점, 또 제조기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일을 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함께 했는데요. 어떻게 이 사업을 활용했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이를 통해서 매장을 리모델링하면서 고객들의 경험이 달라지고 이는 또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제도약의 발판이 되고 있었는데요. 네. 또 사은품 행사를 직접 열어서 손님을 모으는 등 각자 운영 환경에 맞게 다양하게 이 지원과 프로그램 경험을 확장하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상인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강원도 영월에서 정육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받아서 매장 모델링도 하고 좀 깔끔하게 정비도 하고 원래 오프라인으로만 매장 운영했었는데 온라인 팔로도 따로 스마트 스토어 페이지 만들어서 온라인 쪽으로도 또 사업을 확장할 생각이고 네 그리고 손님들이 매장 왔을 때 일단 모델링해서 많이 깔끔해져서 그거에 대해 손님들이 언급이 많아요. 저희 가게가 또 오래되고 해서 한번 지원을 해보라고 해서 옷가게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되게 노후된 구옥을 지금 사용하고 있었는데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중간 가게 2개를 트면서 매장도 되게 넓어지고 주위에서 한 번씩 들여다볼 정도로 엄청 예뻐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매출도 많이 증대되고 탈의실도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일단 손님들이 너무 만족하고 계셔서 저는 만족이에요. 지역 소상공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멘토링에 참여했던 전담 멘토도 정부 사업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는데요. 정보를 제때 얻고 적극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업은 경영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거나 폐업 후에 재창업을 준비할 때 인테리어와 홍보, 온라인몰 게시 같은 현실적인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남미희 전담 멘토의 조언 들어봤습니다. 멘토로 참여를 해서 하는 전문위원님들이 계세요. 저는 컨설팅의 남미 대표입니다. 그 정보가 주어졌을 때 적극 참여하는 것도 일단 1순위로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희망 리턴 패키지는 말 그대로 희망을 드리는 사업인데요. 경영이 어려워서 매출이 10% 이상 떨어지거나 또는 정말 어려워서 폐업을 했다가 다시 재창업하시거나 피로가 하실 때 그때 인테리어 비용 또 간판을 새로 달아야 되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포장 재료라던가 이런 마케팅 홍보 비용으로 쓰실 때 이 사업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시군별로 한 3-4개에서 한 5, 6, 7개 정도까지도 계속 좀 선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강원 지역의 사업 담당자에 따르면 내년도 신청은 1월에 희망 리턴 패키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거나 재창업을 고민하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각 지역 소식 들어보는 통신원 코너인데요. 오늘은 횡성군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지은 횡성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 만나보죠. 횡성 원주 지역의 오랜 갈등 중에 하나가 바로 원주 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인데요. 이 논의가 또다시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고요? 네, 현재 원주 지역 식수 공급은 하루 사용량 절반을 횡성댐의 광역 상수도를, 나머지 절반은 장양리 취수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횡성군은 횡성댐만으로 원주 물 공급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근거로는 강원자치도와 원주시, 횡성군이 착수한 연구 용역을 결과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수도기본법을 근거로 들면서 횡성댐의 송전 정수장에서 원주와 횡성의 물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대체 수원이 없다면 원주 취수장 폐쇄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현재도 횡성댐 공급량은 부족한 실정으로 횡성댐으로 수원을 일원화할 할 경우 안정적인 공급을 확신할 수 없다고 우려합니다. 이에 횡성군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지역 개발이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광역상수도 일원화와 장양리 취수장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도시 팽창에 따른 인구 유입 등으로 수원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횡성과 원주 두 자치단체 입장이 팽팽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네, 원주시의회 광문근 부의장은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 횡성 분쟁 요인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횡성군이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위해 10년 단위로 시행하는 정부의 국가수도 기본계획 재정비에 원주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수원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수도 기본계획에 원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정부 수도 사업 예산의 국비 편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곽 부의장은 국가수도 기본계획에 포함된다면 모든 수도사업 예산에 국비 편성이 가능해져 새로운 광역상수도 사업 요청이나 타지역 댐에서의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주시의 역량과 적극적인 관심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예, 모쪼록 수원의 다변화가 돼서 두 지역 간의 오랜 갈등이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 횡성군 서읍면 주민들이 지방도 409호선 석파리에서 옥계리 구간의 안전시설 확충을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주민들에 따르면 지방도 409호선 석파리에서 옥계리 구간은 최근 도로 개선 공사가 진행되고 인근 골프장과 리조트 등이 잇따라 문을 열면서 대형 차량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곳 주변은 한쪽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이 위치하고 있고 반대편은 대부분 농지로 주민들이 영농을 위해 수시로 중앙선을 넘어 농기계를 이동해야 한다는 대형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해당 구간은 인도나 갓길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좁아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관계기관의 도로와 맞닿는 농경지 출입구 주변이라도 중앙선 절취와 횡단보도 및 과속 방지터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마을 안이 아닌 하천변 쪽으로 우회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교통량 증가로 주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이는데요. 횡성군 관계자는 중앙선 절취 등은 구체적 기준이 도로마다 다른 만큼 관계기관과 협조해 최선의 방향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다음은 횡성군이 반려동물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해 추진해온 반려동물 보호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다고요? 네, 이번에 횡성군 우천면에 문을 연 반려동물 보호센터는 12월부터 보호센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횡성 구현을 위해 조성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총 사업비 22억 원을 들여
9,995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연면적 655.95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되었습니다. 특히 횡성지역 내 반려동물 보호시설 부재에 따른 필요성을 해결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퇴비공장 관리동을 활용한 시설로 구축한 점이 특징입니다. 예, 관리 공간도 잘 갖춰져 있다고 들었는데요. 잘 운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은 횡성군 SNS 서포터와 함께 횡성 소식 들어봤고요. 11월 26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